안녕하세요. 저는 OT 미조의 발표를 맡은 이설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환경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현과 시각화를 주제로 에코 데이터 플로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 에너지 분야 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시각화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에어플로우, 도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에어플로우 대그 작성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리와 시각화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API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 퀄리티, 두 번째는 수질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워터 폴루턴츠, 세 번째는 월간으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콘숨션,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우를 사용했는데요. 에어플로우를 서버 위에서 돌리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 엔진의 VM 인스턴스를 사용해 서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전 환경 설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우분투 서버에서 도커를 실행하기 위해서 네스티드 VM 설정을 진행하였고, 좀 더 편리한 서버 관리를 위해 GUI 환경 설정과 도커 데스크탑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히 서버 위에서 에어플로우와 슈퍼셋을 실행한 게 아니라 중간에 도커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는 모든 태그를 로컬과 서버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고, 또한 대시보드를 시각화했을 때 로그인하지 않고 퍼블릭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액션을 활용해 CI를 구성하였는데요. 대그 인테그리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플레이크 8의 포맷 체크를 위해서 워크플로우의 이 부분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에어플로우 태그를 작성을 해야겠죠. 저희가 작성한 에어플로우 태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ETL 같은 경우에는 extract,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 그리고 transform, 데이터의 포맷과 밸류를 파이썬 판다스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드 과정인데 이는 에어플로우 프로바이더의 오퍼레이터 등을 활용해서 구현하였으며 로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고 GCS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빅쿼리에 로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업솔트하는 코드도 빅쿼리 잡 인서트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ETL 태그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면 가져온 데이터를 활용해 ELT 태그도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그 트리거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ELT를 트리거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ELT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의 테이블들을 아날리틱스의 테이블로 조인하는 SQL 쿼리를 빅쿼리 job insert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태그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플로우 웹서버, GCS, 빅쿼리에서 실행된 화면, 그리고 태그 실행에 의해서 저장된 파일과 빅쿼리에 로드된 테이블들을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플로우 웹 UI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한 태그와 실행, 결과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현한 태그들 중 하나를 들어가면
1시간 단위로 성공적으로 실행된 태그를 확인할 수 있고, 태그가 스케줄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에 들어가 보시면 리트라이나 스타트 데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 데이터들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라는 이름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API 분류에 따라 다른 폴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으며 태그가 실행된 날짜와 시간 정보를 담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처럼 로우 데이터 그리고 아날리틱스 데이터셋 밑에 테이블들이 생성되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TL과 ELT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분석 테이블들은 슈퍼셋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생성한 모든 차트를 한 대시보드에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종합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슈퍼셋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퍼블릭 권한에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외부에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대시보드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구성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식어형 같은 경우는 특정 정수장명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정보로 그래프가 변경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기준 대시보드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차트가 변경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회고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GitHub와 에어플로우 서버 등 사전 구조를 설계하고 설정을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VM 서버, 도커 위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할 때 경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API 키나 SSH 키 등 보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는데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았고 또한 데이터 API를 사용할 때 처리 속도, 병렬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보지 못해서 구현하지 못했던 점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플로우나 에어플로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도큐멘트를 읽어보고 코드를 직접 보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험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빅쿼리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는 경험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